시절로 오세요. 그때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인물 소개 얘기 나온 김에 뭐 살짝 해볼까요? 바로 인물 소개 들어가 보죠. 네. 지금 사실 많이 설명을 해주셔서 제가 이제 어느 정도 보완하는 식으로만 말씀드리면 충분할 것 같아요. 네. 일단 남자 주인공이 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정말 전성기의 미모를 지금 진짜 뽐내고 있는 잭 도슨이라고 하는 이제 캐릭터를 연기하고 있는데 도박판에서 이제 티켓을 땄어요. 3등석에서 정말 운 좋게 승선한 인물입니다. 네. 사실상 지금의 상태는 백수인데 한 가지 재주가 있어요. 그림을 굉장히 잘 그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연기력도 되게 좋아서 이제 포커판에서 돈을 딸 때도 풀하우스 패를 가지고 있는데도 되게 안 좋은 패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연기를 해서 이제 블러핑을 하는데 성공한 그렇지. 거예요. 사실 배짱이 있어. 그래서 사실 이런 남자를 좀 조심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의 티켓을 이제 딴 거다 보니까 승객 명단에는 없는 인물이고요. 배 위에서 여자 주인공인 로즈 드윗 뷰케이터라는 인물을 만나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사랑에 빠집니다. 그 로즈라는 인물의 이야기는 많이 해주셨어요. 진짜 지금 뭐 몰락한 귀족 집안의 딸로서 네. 결혼으로 인생 역전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집안 사람들 어머니를 포함한 집안 사람들이 되게 결혼을 압박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참 네. 대단한 인물이죠. 맞아요. 그래서 이 딸을 되게 압박을 17세 소녀에 불과한 이 딸을 네. 압박을 해서 결국에는 로즈가 이제 그 배 위에서 목숨을 버리려고까지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잭이 구해주면서 이 두 사람의 인연이 시작된다. 네. 그런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두 사람 인물은 이 정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원우 씨가 잘 설명을 해주셨고 네, 잭이란 사람은 좀 사기적인 캐릭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영화 보면 이게 제가 아까 마지막 고전적 블록버스터라고 네, 얘기를 네. 했는데 네. 이런 부분이 좀 고전적인 느낌인 거예요. 어, 그러니까 되게 평면적인 부분이 있어요. 네, 알기 쉽죠. 좀. 네. 이런 단점이 없는 캐릭터가 있나 싶은 거죠. 얘는 뭐 가난하다는 단점은 있는데 그렇죠. 뭐 그게 단점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조건일 뿐이고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것처럼 네. 보여요. 그리고 말 잘해, 그림 잘 그려, 주눅 안 들어, 맞아요. 되게 자유로워, 뭐 여자에게 또 헌신적이야. 맞아. 그리고 말만 번지르르 하지 않아. 또 약간 그대로 또 행동해. 좀 짜증난다. 그죠? 네. 사기 캐릭터네요. 말 그대로. 너무 잘생겼어요. 저 말도 안 되게 잘생겼죠. 말도 안 되게 잘생겼어요. 네. 이 영화에서 진짜 그 아까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지만 네. 그 로즈를 그려주는 씬에서 보면 정말 감탄이 나오는 건 커트로 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이렇게 집중해서 그림 그리고 있는 장면이 그렇죠. 정말 너무너무 맞아요. 잘생겼어요. 너무 예뻐요. 예뻐요. 맞아. 예뻐요. 그게. 어떻게 저렇게 미학적으로 잘생길 수 있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현실에 있을까 싶은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되게 능청스럽고 도전적이면서 네. 거침없이 말도 해요. 맞아요. 근데 저는 잭이란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네. 좀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세상이 이렇게 실선으로 그어놓은 구분선을 네. 점선으로 차선을 바꾸어 나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오.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되게 도전적인 거고 네. 주눅 들지 않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감히 3등석에 탔지만 1등석을 바라볼 수 있는 거고 그런 어떤 오호. 좀 자유로움이 있는 룰을 사람이다. 만들어 나가는 사람. 네. 룰 브레이커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러면 로즈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네. 로즈는 예뻐 보이고, 예쁘지고, 네. 그리고 되게 잘 살아 보이고, 그렇죠. 문제 없어 보이고. 네. 그렇지만 그 내면은 상당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렇죠. 매우 당차 보이지만 실제로 이제 영화 중간에 보면 그 칼한테 뺨을 맞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맞아요. 그런 장면에서 이제 로즈가 보여주는 모습은 당찬 구석은 온데간데 없어요. 그렇지. 굉장히 납작 엎드려주고 주눅 듭니다. 맞아요. 그 시절의 여성이라는 이유로 네. 제약되어야 했던 것도 많고 강요되어야 했던 것도 많은 걸 되게 상징하고 있어요. 맞아요. 어찌 보면 신여성의 처음 모습이기도 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이 주체적으로 뭔가를 살아갈 수 있는 컨디션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마음은 당찬데 실제로 무기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 굉장히 고립감과 그렇죠. 무력감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고민은 되게 관념적인데 그쳐요. 실제적이지 못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경험한 바가 적고 늘 관념에만 그치는 캐릭터다 보니까 불만은 많지만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답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되게 수긍은 가요. 이해는 가요. 그렇죠. 10대 소녀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이 로즈라는 여성이 선택한 건 가판을 막 뛰어가면서 네. 바닷속으로 뛰어들 것처럼 네. 행동을 하는 거죠. 정말 근데 이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보지 못했던 사람인 거죠. 그러니 옆에서 보고 있었던 잭이 네. 바닷속이 얼마나 추운지 알아. 거기 얼음장처럼 차갑고 그 안에 들어가면 이제 고통이 시작된다. 맞아. 후회가 시작된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정말 소녀처럼 또 그런 공포에 절죠. 그렇죠. 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아직은 관념적인, 아직은 그 실체 자체를 네. 경험해보지 못했던 사람인데 그렇지만 이상은 굉장히 풍부했던 사람인데 이 로즈라는 여자가 네. 잭이라는 남자를 만나서 네. 그 남자이기 때문에 도와줬다는 건 아니에요. 어떤 그 두 사람이 개인이 우리가 예전에 한번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었죠. 이터널 선샤인이었나? 개인 스스로가 존재하는 게 아니다. 그렇죠. 우리가 서로가 연결되어 있다. 네네. 잭이라는 남자, 잭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이 로즈가 네. 바로 서가는 영화예요. 맞아요. 각성해가는 네, 영화죠. 그래서 로즈 역시도 실선을 점선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의 영화다.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사실 그런 캐릭터가 로즈고요. 네. 한 명 정도 더 우리가 살펴볼 사람이 있어요. 뭐 이 영화는 이게 딱 극명하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초반에 캐릭터가 딱 구분이 돼요. 그렇죠. 선악의 어떤 네. 느낌으로. 그쵸. 착한 놈, 나쁜 놈 그쵸. 이런 느낌이죠. 이제 네 편, 내 편이 딱 있는데 네. 이분은 한번 짚어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칼 하클리. 네네네. 칼 하클리 어떻게 보셨어요? 이 사람은 진짜 말씀하신 대로 되게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네. 나쁜 놈이에요. 네, 맞아요. 그 로즈의 정혼남인데 네. 이거 뭐 악역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쵸. 나쁜 놈. 네. 요즘 같으면 사실 이게 21세기 콘텐츠 같았으면 분명 칼의 고뇌도 한번 좀 다룰 거거든요. 맞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사실은 칼도 멋지다든지 네. 뭐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다든지 이런 게 그렇죠. 있을 텐데 칼은 요 영화에서는 그냥 그 되게 강압적이고 폭력적이고 맞아요. 또 로즈를 되게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그런 구시대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인물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제 인물의 어떤 그 묘사의 부분 자체가 좀 차이가 있죠. 그렇죠. 그 마지막으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캐릭터를 볼 때 입체적인 캐릭터가 있고 평면적인 캐릭터가 있다고 한다면 네. 이 영화에는 사실 후반부 영화는 이제 재난 영화로 가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 일단은 중반부까지 나오는 그 인물들의 캐릭터가 픽스가 한번 되면 네. 그 뒤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죠. 바뀔 틈이 없어요. 지금 배가 침몰하고 있기 때문에 물 퍼내기도 지금 쉽지 않아. 그렇죠. 그래서 칼은 마지막까지 되게 자신의 그 안위만을 생각하는 네. 그래서 살기 위해서 마치 이제 어떤 갓난아기를 그렇죠. 끌어안고 네. 그 아빠인 것처럼 행세해서 구명보트에 타기까지 하는 되게 비겁함을 보여주는 인물로 그려지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잭에 대한 질투심이 너무 심해서 지금 배도 침몰하고 있는 상황에서 잭을 또 쫓아가서 이제 해치려고 하는 그렇죠. 배 안에서 정말 잭과 로즈 커플에게 이중의 고통을 압박을 또 주는 또 그렇죠.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물론 뭐 자기가 좋아하는 여성이 다른 남자에게 이렇게 둘이 좋아하고 있는 걸 보면 뭐 마음이 좋지 않았겠지만 네. 그거에 대한 어떤 대처 방식이 상당히 구시대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로즈가 어떻게 각성해 나가는지를 보여주려면 네. 악조건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맞아요. 악조건을 사실 맡고 있는 사람이죠. 근데 이것도 정말 원우 씨가 잘 얘기했는데 네. 칼에 대한 설명은 사실 그런데 조금만 달리 보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재 시대에서 칼과 잭 중에서 선택하라고 하면 우리 누구를 더 워너비가 될 수 있겠느냐. 우리의 워너비가 누가 될 네. 수 있겠냐. 네, 뭐 이런 거죠. 오, 그러니까 네. 밸런스 게임 같은 거네요. 성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점점 그 사람의 외적 조건이나 네. 재물이 곧 전부가 됨을 우리는 사실 되게 음. 자연스럽게 인지하고 있는 시대예요. 네. 다시 얘기하면 네. 2000년대 초반에 뭐 김정은 씨가 나왔던 광고인데 여러분 부자 되세요. 네, 네. BC 카드 광고죠. 네, 뭐 그 광고가 있었잖아요. 그거를 물신주의가 이렇게 빠질 수 있느냐라면서 또 네. 그걸 욕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제는 그걸 욕도 안 해요. 네. 이제는 그게 너무 디폴트 값이 된 거야. 부자 우리한테 되세요. 부자 되세요나 돈 많이 버세요. 요새는 더 적게 일하고 많이 버세요. 네, 이제는 그 가성비란 말이 사실 그거기도 하죠. 맞아요. 우리가 실제로 이 영화를 보면서 칼을 욕하지만 네. 우리는 마냥 칼을 욕할 수만은 없는 톱니바퀴 속에서 네. 그 체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영화에서 이렇게 볼 때는 쟤는 나쁜 놈이네라고 네. 하지만 사실 현실 속에서는 워너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쉽게 끊어내지 못하는 거죠. 하지만 이 영화가 되게 고전적이기도 하지만 네. 또 동시에 보여주는 그 칼에 대한 캐릭터만 보면 네. 가진 게 돈밖에 없는 사람이 그것이 사라졌을 때 네. 얼마나 비루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이거 좀 네. 좋은 지적이다. 그러니까 물론 가진 게 돈밖에 없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네. 돈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것도 가질 확률이 많이 높습니다만 네, 네. 요즘 현재 그 시스템에서는 그러나 가진 게 돈이 전부인 사람이 되는 순간에 우리가 그 돈이 사라지는 그 영화의 마지막에 보면
여기가 돈으로 뭐 거래할 수 없다고 머독이었나요? 그 네. 1등항 회사가 막 얘기하잖아요. 네. 그게 없는 순간에 얼마나 칼이 찌질해지고 비루해져요. 사실 돈 자체를 탐하는 게 문제는 아닌데 네. 돈이 전부가 되는 세상에 대한 일종의 경고장을 날려주는 캐릭터이기도 하죠. 네, 칼은. 저도 얘기 들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제 돈도 그렇고 잭과 칼의 밸런스에 대해서 네. 생각해 봤는데 요즘에 또 시대의 정신이라는 거는 돈에 대한 것도 있지만 외모에 대한 추구도 되게 그쵸. 심하기 때문에 아마 잭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많긴 할 것 같아요. 재규로 하면은 떼돈을 벌 수 있다. 그렇지. 그건 연결돼 있다. 근데 이제 저는 그 말씀하신 칼의 마지막 몰락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게 되게 울림이 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저도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사람만큼 위험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맞아요. 살면서 한 번도 뭔가 꺾여보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이 꺾였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사실 우리가 아무도 모른다는 그쵸. 거예요. 네. 그래서 승승장구하는 거를 사실 그렇게 좋아할 만한 건 아닐 수도 있다는 그 얘기가 저도 나이를 들면 들수록 그 의미를 조금씩 파악해 가게 되더라고요. 영화에서도 칼은 계속 얘기하죠. 네. 자기는 늘 이기는 게임을 한다고.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마지막에 그 승리의 어떤 근간이 무너질 때 네. 체력이 드러나는 그렇죠. 거죠. 민낯이 드러날 맞아요. 때 그 민낯은 그 사람이 두르고 있는 옷이나 뭐 이런 매너 위장된 매너. 그렇죠. 네. 비교할 수 없이 비루하고 초라하더라. 할 수 있더라. 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노출하고 있는 게 이 영화의 캐릭터 되게 평면적인 캐릭터인 건 확실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20년 지나서 이 영화를 봤을 때에는 또 지금 나름의 뽑아낼 수 있는 메시지들이 그 안에 존재하지 그렇죠. 않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1997년도)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정말 역작, 필생의 역작인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작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게 실제로 일어나서 사건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배, 진짜 그 실제 배 있잖아요. 네. 이 배 자체도 되게 뭐 세계사적으로도 의미가 있었던 네. 배였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네. 막 영화에서도 그 배를 만든 사람들의 어떤 자부심 같은 게 드러나기도 하고 일단 이 배 자체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런 배가 만들어졌냐? 그렇죠. 왜 이렇게 막 엄청난 큰 배가 만들어졌을까? 그렇죠. 이게 1910년대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게 제국주의의 거의 음.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아닐까? 그렇죠. 1차 세계대전. 네, 1차 세계대전 바로 직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가 뭔가를 경쟁하고 있을 때 음. 이게 좀 찾아보니까 화이트 스타라는 선박사가 네. 만든 배더라고요. 타이타닉이 제일 컸던 건 아니더라고요. 아 그래요? 근데 그 어떤 선박 역사에서 타이타닉이 기억되는 이유는 그 이후에 타이타닉보다 더 큰 사고도 있었어요. 네. 그렇지만 이렇게 민간인 여행자들이 탔었던 사고에서는 타이타닉을 따라올 수 있는 게 없었던 것 같고 네. 그 당시에 1900년대 초반 10년대 이제 제국주의적인 걸 상징하는 마치 그러니까 1960년대였나요? 50년대 60년대에 네. 미국과 소련이 스타워즈를 했었던 어떤 네. 달에 가는 거 뭐 네. 그래서 우주선 싸움을 했었던 것처럼 로켓 발사 싸움을 했었던 것처럼 지금 1910년대에는 그런 기술은 아직 없으니 네. 어떤 제국주의 열강들의 네. 힘자랑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고 충분히. 네. 또 이 영화가 또 보여주는 게 네.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배가. 그거는 영국이라는 세계 패권에서 미국으로 넘어가고 있음을 보여주고도 있는 것 같아요. 오. 물론 이거는 억지 춘향인데 아니 좋은데요? 그냥 네. 그 아주 그런 시각이 반영돼 있고 그래서 제임스 카메론의 입장에서는 네. 미국인이잖아요. 정확하게는 캐나다 사람인데 캐나다 사람이네. 그래도 네. 이제 헐리우드 사람이죠. 미국 사람이라고 봐도 돼요. 네. 미국의 어떤 문화에 그렇죠. 대한 그렇죠. 네. 그 미국 문화가 영국의 어떤 사건에 대해서 네. 어루만져 준다. 이런 시선도 있지 않을까? 재밌다 이거. 라는 생각.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미국에서 패권이 넘어온다는 얘기는 네, 뭐 그런 느낌을 그 당시에 근데 시대적 조류가 맞아요. 사실 1차 세계대전이나 2차 세계대전이나 그 세계대전의 결과가 바뀐 거는 미국이 참전을 하면서부터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지리하게 이어지다가 미국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맞아요.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캐스팅 보트가 미국에 있는 거예요, 결국은. 맞아요. 그게 드러난 사건이죠, 네. 사실. 그거의 어떤 전조가 됐었던 게 이미 사람들은 미국으로 향하고 있어. 네. 마치 부가 뭐 미술사적으로 보면 옛날에 이탈리아에 뭐 처음에 피렌체에 있다가 뭐 로마에 갔다가 파리에 갔다가 그 파리가 다시 이제 뉴욕으로 가는 그렇지. 이렇게 그 돈의 흐름이 그렇게 연결되는 것처럼 세계사적 패권의 흐름이 이렇게 재밌는데요? 가고 있습니다. 정도로
해석해봐도 되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이제 미국인의 관점에서 이게 미국의 관점에서 네. 예의를 갖추고 네. 그들의 어떤 참사를 위로하면서 그쵸. 이 사건을 한번 조망해 보는 네. 하지만 그 안에서 또 어떤 오락적인 면도 추구하는 네. 아주 그런- 미국적인 관점이죠. 그렇죠. 또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이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입장에서 봤을 때 사실 이 영화 90년대 후반 이 시점이 되게 중요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일단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터미네이터로 일단 한번 실력은 입증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뭔가 확실하게 자리매김을 해줄 어떤 카운터 펀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 상황에서 자신의 실력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영화를 또 선택한 게 이 타이타닉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지지 않는 패이긴 하죠. 그렇죠. 사실 지금 카메론 감독의 이 21세기 2021년 살고 있는 이 감독을 보면은 이분은 진짜 무슨 혼자서 딴 세상에서 지금 살고 있는 사람 같아요. 무슨 뭐 자기 사설 경찰을 막 갖고 있고 막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트루먼 쇼로 치면은 크리스토프 같은 거죠. 아, 그러네요. 자기 어떤 세계를 만들어서 조물주처럼 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저의 9번째 영화 트루먼 그렇습니다. 쇼를 보시면 크리스토프 편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 영화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초반부는 로맨스 영화고 후반부는 재난 영화인 구성이고 그 두 편의 영화가 하나로 이제 합쳐져 있는 구성인데 네. 그래서 러닝 타임도 정확하게 2배인 거예요. 일반 영화에. 그러네, 네. 진짜. 근데 이제 이 재난 영화 구간이 시작되고 배에 딱 그 구멍 뚫리는 시점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장면에 이제 이 타이타닉호의 그 설계자 캐릭터가 앤드류였나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앞으로의 상황을 예견하는 장면이 나와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앞으로 1시간에서 2시간 사이에 배가 완전 침몰할 거예요라고 이제 전망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이 사람이 이 말을 하는 부분에서 제가 잠깐 재생을 멈추고 네. 남아있는 재생 시간을 알아봤어요. 네. 그랬더니 정확하게 90분인 거예요. 와. 이게 넷플릭스 기준으로 네. 정확하게 1시간과 2시간 사이죠. 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이 설계자는 일단 관객들한테 남아있는 러닝타임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동시에 저는 이거는 뭐냐면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스스로한테 미션을 부여했었다고 봐요. 지금부터 자기는 이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배가 침몰하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보여주겠다는 거죠. 1시간 반 동안에 다 그렇죠. 그려내겠다. 관객들한테 이게 실제 시간에 준해서 이 사건을 재현해 보겠다는 거예요. 어떤 선언이다. 그렇죠. 정확하게 이 대사는 사실 그렇게까지 필요가 있는 대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넣은 이유는 거기에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마치 그 배 안에 있는 것처럼 보여주겠다는 그런 어떤 선언이자 약속으로 저는 읽히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그거 제임스 카메론한테 그거 하라고 시킨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렇죠. 자기가 그냥 혼자서 그거를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로 달려간 거예요. 저는 이게 이 제임스 카메론이라고 하는 감독을 위대하게 만들어준 하나의 이거 굉장히 재밌는 역량이 아니었을까. 마치 포인트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이라고 하는 물건을 만들려고 한 사람 아무도 없지만 MP3 플레이어랑 카메라랑 전화기를 하나의 자그마한 단말기 안에 때려 박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그렇지. 떠올린 거잖아요. 먼저. 파이오니어들한테 경쟁자는 자기 자신인 거죠. 그렇죠. 바로 그거죠. 저는 이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영화가 내포하고 있는 그 의미도 제임스 카메론의 어떤 도전 정신을 보여주고 있는. 하기야 그 다음에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어떤 필모를 보면 그 다음에 또 이제 아바타를 그렇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맞아요. 일들을 벌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막 아바타 그 제작 일정이 막 5편, 6편까지 이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남은 여생은 아바타로 끝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혼자만의 그런 걸로 되게 몰두하고 있는. 그러니까 제임스 카메론 감독을 뭐 나쁘게 보려고 하면 저 돈 벌려고 저렇게 어떤 상업주의의 극한.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지만 또 이게 어떤 그게 아무리 상업주의라 하더라도 어떤 한 분야의 극한까지 간다고 했을 때에는 그렇죠. 장인 정신이 있더라고요 그 안에.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또 느낄 수 있는 게 이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배 얘기를 하다가 이제 영화 얘기로 넘어왔는데 이 영화 아주 제작 의도와 좀 맞물려 있는 것들이 아니었나 싶더라고요. 그거 되게 재밌네요. 앤드류가 얘기했던 시간이 딱 90분이 남았던 시간. 아주 세밀하게 이번에 영화를 보셨군요. 호우 시절.